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연스러운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최신 화학 기술의 발달을 이용해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가 냄새를 숨기지 않거나 충분히 잘 가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원치 않게 냄새를 맡아야 하기도 하죠.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냄새. 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냄새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후각피로라고 부르는데 사실 후각피로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현상이에요. 비슷한 냄새를 자주 맡게 되면 우리의 후각은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냄새를 맡을 때 경각심을 갖기 위해 완벽하게 익숙한 오래된 냄새에 대한 감지 및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기해요. 따라서 때로는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여러분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의 뇌는 냄새를 신호로 인식합니다. 어떤 냄새가 좋으면 맛있는 시나몬 롤과 같이 이 물건에 다가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냄새가 나는 곳, 예를 들어 커다란 쓰레기통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냄새가 나고 쥐도 있을 수 있는 데다 수많은 불쾌한 세균이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냄새를 감지하고 가까이 가지 않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후각피로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위험한 물체를 감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이 현상을 때때로 자신의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향수를 고르는데 두어 시간을 투자하고 $100를 지불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나요?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후각피로는 바로 뇌가 이 향기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요. 반대로 향수를 뿌렸는데 냄새가 확연히 느껴진다면 나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향수는 이미지의 일부일 뿐이고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사용돼요. 향수를 뿌렸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신고 있는 게 계속 느껴지는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신발이 전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일 거예요.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어울린다면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말로 후각 적응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고만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화면에 2개의 단어가 있는데 소리는 똑같지만 결국 읽고 있는 단어로 정확히 들리는 틱톡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시각이 우리의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소리를 포함해서 많은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틱톡 동영상의 트릭은 메커크 효과라는 과학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재밌는 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더라도 귀를 조정하고 올바른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속임수는 물체를 지우는 것, 일명 운동 유발성 실명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운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은 뇌가 우리가 보는 것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불편한 것들을 걸러내기로 선택해요. 이 착시를 보세요. 이제 중앙에 깜빡이는 녹색 점을 약 10초 동안 응시하세요. 보이나요? 주변부의 노란색 점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격자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뇌는 노란색 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단조로운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정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단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운전할 때마다 가능한 한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비행은 구름만 있을 뿐 매우 단조롭기 때문에 조종사에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항상 수평선을 스캔하도록 훈련받고 몇 초 이상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도 안 돼요. 다음 착각. 이번에도 우리의 눈은 우리를 오도합니다. 눈은 우리가 음식의 맛을 인식하는 방법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순히 군침이 도네, 징그러우니까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접시와 컵의 색상과 음식 자체가 맛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이 진행됐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처럼 차가운 색의 음료가 갈증을 가장 잘 해소하는 음료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빨간색이나 노란색과 같은 따뜻한 색상의 음료는 사람들의 갈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 보여요. 또 다른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핫초콜릿을 크림색이나 오렌지색 컵에 담았을 때 더 초콜릿 맛이 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에 딸기를 먹고 싶을 때는 흰색 접시에 담아 드시면 더 달콤하게 느껴질 거예요. 딸기의 맛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검은색 접시는 피하세요. 음식을 맛볼 땐 눈만 속일 게 아니라 귀도 속여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제공하기에 완벽한 음악 볼륨까지 찾아냈어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62에서 67데시벨이 적당합니다.
이 수준이 바로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적절한 음악 볼륨이 있으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60cm 떨어진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식당에 가게 되는 걸까요? 횡설수설해서 죄송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환상은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는 조각이 우리를 속일 때 발생하는데요. 이 현상은 고무손 착시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실험은 사람의 팔 중 하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고무손을 그 사람 앞에 놓아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실험자가 사람의 손가락을 만지는 동시에 고무팔의 동일한 터치를 반복하세요. 만지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 동시성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실험에서는 때때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터치하지만 여러분은 손만 사용해도 돼요. 몇 분 동안 실제 손과 고무손을 동시에 정확하게 만져야 합니다. 그 후 피실험자는 눈을 감고 자유로운 팔로 자신의 나머지 팔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구 결과 눈을 감은 채로 고무팔을 가리키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보지만 실제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물잔 속의 연필처럼 우리 눈에는 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절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가 보이는 것뿐인 것들 말이에요. 이제 이 두 물체를 보세요. 여기 테디베어와 금속 블럭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차갑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금속이라고 대답하시겠죠? 하지만 이 두 물체를 만져보더라도 우리는 금속 블럭이 더 차갑다고 느낄 거예요. 단지 실험일 뿐이고 둘의 온도가 같다고 하더라도요. 문제는 금속은 열 전도체이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테디베어보다 손의 온도를 더 빨리 떨어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테디베어는 단열재이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해요. 따라서 뇌가 속아서 금속 블럭의 온도가 아니라 손의 온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 우리의 감각도 거짓말을 하게 되나 봐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의의 거짓말이죠.